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15일 오후입니다. 한동훈. 지금 한동훈이 마치 대선 주자같이 지금 국힘 총선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 효과는 지금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를 너무 모르기에 공학적으로 정치만 배웠기에 이재명과 민주당만 두드리면은 총선을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윤석열이 있었죠. 똑같죠. 지금 하는 게. 오늘 리얼미터즈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지지율은 35%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MBS, MBS 한국갤럽 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게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예요. 한동훈이가 윤석열같이 대깔꼬마니로 비대위에 앉아서 그러든 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든 그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재명이 자체가 좁쌀 같은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요하게 한동훈은 두드리고 있죠. 그죠? 지금 한동훈이가 말하는 걸 보면은, 이거 똑같아요. 국힘이 그동안 이재명을 공격했던 내용이나, 윤석열이 이재명을 공격했던 내용이나 똑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재명의 약점이 너무너무 많죠. 이재명의 약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도 민심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윤석열은, 그럼 김건희는, 그럼 한동훈 너는 이런 걸 묻고 있는 것이죠. 김건희가 지금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있죠. 과거 같으면서 연말 연시였고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곧 구정도 오고 엄청나게 나댔겠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든 안 되든 그건 아킬레스건이죠. 또 윤석열이가 그저 무도하게 민주주의와 국힘을 해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놓고 보수를 괴멸시킨 데 대해서는 한동훈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자기가 무슨 지금 현재 보수의 전사이냐 행동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는데 한동훈의 지지율 전혀 상관없어요. 이번 총선하고. 그 다음에 양당 지지율 전혀 상관없어요. 이번 총선하고. 윤석열의 지지율 하나 가지고 이번엔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권 심판이냐, 그죠? 야당 심판이냐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거예요. 거긴 좀 딜레마가 있죠. 이재명한테 또 이재명 민주당한테 170석 이상을 줄 수가 없다는 게 국민적인 합의고, 또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할 수 없다는 것도 국민적인 합의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기를 과거와 같은 4년 전의 총선과 같은 민주당의 170석, 160석은 안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제3세력이 파먹으려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동훈이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거 전부 다 이재명의 약점만 공격하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들은 다 뭉쳤어요. 이재명의 약점 공격에 대해서. 그렇죠? 특권 포기를 왜 안 받느냐? 세비 반납을 왜 안 받느냐? 정치개혁하자. 지금 다 이거 이재명 상대로 하는 거죠. 이재명이가 특권 포기 안 하고 있죠. 방탄국회를 했죠. 세비 반납 안 하고 있죠. 민주당 애들이. 그렇죠? 민주당 애들이 1심 재판 받아가지고 1심 실형 나온 애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세비 반납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민주당 애들이 세비 반납을 갖다가 금고 이상형에 대해서 세비 반납하고 세비를 갖다가 지불하지 말아야 된다. 한동훈이가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그럼 얼른 받으면 돼요. 얼른 받으면 되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사천 공천하는 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렇죠? 금고 이상형이. 그 다음에, 이거 받으면 되는데, 이 바보들이야. 이재명 민주당 애들이. 그렇죠? 그런데, 야, 그러면은, 검사, 너희, 한동훈 너 검사, 법무부 장관 할 때 특활비나 공개해라. 특활비부터 밝혀라.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민주당 놈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내놔야지 말꼬리 잡고 그냥 공격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그 피습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그러고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놈아들이. 좁쌀 같은 작은 놈이 당대표고 그 밑에 있는 놈이 좁쌀을 지키려고 덩구렁 잡고 다니니까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와 윤석열은 이걸 묻고 있는데 한동훈이는 이재명만 공격하는 거죠.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그대로 국힘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야당의 출구 전략이 된 이재명 피습 업무론. 피습 업무론 없습니다. 그 유시민 같은 놈이 암살 미수라고 그러는데 김어준 같은 애들이 그 대낮에 백주 대낮에 수백 명의 지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그 꼴통 유튜브를 보던 그 김 씨가 칼을 들이대가 이렇게 한 거 그거는 살인 미수지 암살 미수가 아니에요. 그 뒤에 윤석열의 경찰이 그걸 갖다가 자세하게 안 밝히니까 변명문도 안 내놓고 당적도 안 밝히고 이러니까 업무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할 만은 하죠. 이런 공격을 민주당에서는. 근데 한동훈이가 이걸 갖고 또 공격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고 있어도. 하여튼 이재명 그 녀석은 양아치 녀석이 맞아. 이재명의 비섭 업무론을 갖다가 조장하는 민주당은 극단 유튜버와 같다. 그만두라. 극단 유튜버 이게 참 그래 얘가 철이 없는 게 한동훈이가 극단 유튜버였죠 걔가. 그죠?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브를 따라다니면서 세뇌당한 김 씨가 이재명을 피습을 했죠. 그리고 극단 유튜버를 보면은 좌우나 똑같아요. 오히려 업무론에 나온 것은 김우중 같은 애들 민주당으로 많지만은 이쪽에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버들을 보면은 정광훈을 가다 신적으로 모시고 정광훈이가 우파 유튜브를 통과하라고 또 김건희의 고모가 자유우파 유튜브를 앵벌이 관리한다는 설도 있고 또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브 들어가면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사실적이 별로 없어. 민주당 그 극단적인 좌파 유튜버들은 보면은 그래도 소설이라도 쓰는데 얘네는 소설도 못 써. 툭툭 쥐받고 전부 다 거짓말을 갖다가 막 때리고 있다고. 자유파 앵벌이 유튜버들이 대부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상대편이 이재명의 피습 업무론이 좌파 유튜버의 극단 업무론이라면은 김건희를 맡고 있고 윤석열을 맡고 있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쪽에 자유우파 유튜버들도 극단이죠. 그래 한심하다는 거죠. 제가 그러죠. 자유우파 유튜브 앵벌이들 설치는 윤석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도 올해 40보 총선도 마찬가지 적용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프레임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연상만 해도 말이지 반대한다. 업무론 정당이 어떻게 공당이냐. 이쪽은 어떻게 되죠? 김건희 리서크 6건짜리를 언급도 못하고 김건희에 대해 상상만 하면 날아가는 정당이 돼 있죠. 지금 국힘이 공천 받으려는 애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특정인을 위해 국민을 두려워하는 세력이다. 이게 이재명을 위해 국민을 두려워하는 민주당을 공격한 거죠. 그럼 이쪽은 그럼 국힘은 윤석열을 떠나 김건희를 위해 철통방어를 하는 국힘과 한동훈은 그대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 아닌가? 이건 막가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런 거 가지고 총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동훈을 갖다 지지 좀 해주려고 그래도 연을 못 건치나요. 김건희 누나에 대한 연, 윤석열에 대한 연, 얘는 보면은 국힘이 민주당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더 문제가 많아요. 국힘보다. 근데 국힘도 문제가 많아요. 국힘도 더 문제가 많아요. 윤석열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도 손을 못 대고
그냥 이재명과 민주당만 공격해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출생지가 그렇게 많아. 연고지가 그렇게 많아. 대한민국 팔도가 다 우리 한동훈의 출생지고 연고지가 돼 있고 패션쇼라고 말하고 다니죠. 이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동훈이 그만두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보수 인물들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게 구정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